주식시장이 급등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심상치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자, 집주인, 건물주들이 궁지로 내몰리고 있죠.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고 이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진호 씨는 2020년 가평의 펜션 건물을 매수했어요. 15억 건물을 사는데 대출을 9억이나 받았습니다. 숙박업 사업자 대출로 한도를 올려서 받았죠. 모험을 걸고 했던 영끌 투자였습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했던 그는 손님이 줄어들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건물만 갖고 있으면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삶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어요.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무리해서 대출을 받은 게 원인입니다. 손님은 줄어드는데 이자는 높아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죠. 요즘 진호 씨처럼 안타까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4년 전 부동산 상승장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땐 초저금리 시기였기 때문에 다들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렸습니다. 특히 자본이 적은 20대, 30대들이 대출을 받아 뛰어들었죠. 하지만 2025년 10월 현재 그들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집값이 하락했고 이자 갚느라 생활조차 어렵습니다. 김준혁 씨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에요. 지난 상승장 인천 송도의 분양권을 샀어요. 당시 금리가 2%대 초반이라 월 이자는 160만 원 정도로 계산됐고 집값이 더 오르면 대박이라는 꿈에 부풀었어요. 실제로 구매 직후 가격이 1억 오르면서 더 큰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세가 점점 하락하더니 결국 분양가보다 싸졌어요. 지금은 이자 부담 때문에 매각을 고민하고 있지만 손해가 너무 크다고 합니다. 김준혁 씨의 사례는 지금 시장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축 아파트도 하락했는데 구축 아파트들은 어떨까요? 거래가 멈추면서 가격은 소수의 거래로만 겨우 유지되고 있어요. 대부분 하락세를 겪고 있죠. 신고가를 찍는 건 현금 부자들이 산 극소수 물건들 뿐이에요. 특히 20, 30대 젊은 세대들은 아예 거래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리고 전세 대출도 줄어들어서 임대 시장마저 불안정해졌어요.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힘든 상황에 처한 상황입니다.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박미연 씨는 현재 서울에 건물을 갖고 있어요. 2021년 부동산 상승장이 한창일 때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영등포의 건물에 투자했어요. 자본은 많지 않았지만 대출이 많이 나와서 22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었죠. 대출은 15억이나 받았습니다. 역세권이라 임차인들이 금방 구해졌고 월세 수익이 이자를 커버하고도 꽤 많이 남았어요. 이제 건물주 생활 시작이다 라며 주변에 자랑도 했답니다. 하지만 코로나 후유증과 고금리가 겹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023년부터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공실이 하나 둘씩 생겼고 지금은 공실률이 30%나 돼요. 월세 수익은 그 이상 줄었는데 이자는 그대로죠. 임대료를 깎아도 임차인이 안 구해지고 팔아보려 해도 공실 때문에 다들 피하네요 라고 한숨 쉬시더라고요. 이건 미연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건물 투자 실패의 대부분이 공실과 과도한 대출 때문입니다. 건물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에 상권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영끌한 게 문제죠. 상업용 부동산은 아파트와 달리 임차인 유치가 어렵고 경제 불안이 직격탄이 되죠. 자영업자 폐업률이 연 100만 명을 넘으면서 임차인 풀이 줄어들었고 공실률이 30~40%까지 치솟는 곳도 많아요. 또 다른 꼬마 빌딩 투자 사례로 양재역 근처 상가 건물을 산 40대 의사분은 26억 중 19억을 대출받아서 매수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건물 전체를 임차하면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고 있었지만 2024년에 계약 만료 후 전체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월세 수익이 아예 없는데 이자는 그대로예요. 손해를 보고라도 팔까 했지만 매수자가 없어 포기 상태예요 라고 하소연했죠. 이런 사례들은 상승장의 과열이 낳은 후유증이에요. 소형 빌라나 꼬마 빌딩처럼 진입장벽이 낮은 물건이 특히 위험해요. 임차인 의존도가 높아서 경제가 흔들리면 바로 무너지죠. 게다가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배가 되고 대출 규제가 매수 문턱을 높이면서 거래가 뚝 끊겼어요. 이번엔 3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2022년 상승장 때 동탄 신도시에 12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 7억을 끌어다 썼고 GTX와 삼성 효과를 믿었죠. 구매 직후 가격이 쭉쭉 오르면서 기쁨을 즐겼지만 곧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하락장에서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무섭게 떨어졌죠. 젊은 세대의 수요가 높은 만큼 곧 회복하는 기미가 보였지만 2025년 대출 규제로 거래가 멈추니 집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소비를 줄이면서 버티고 있지만 아이를 낳으려던 계획까지 미뤘어요. 부동산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졌어요 라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근본 원인은 상승장의 과열과 그 뒤를 따른 정책 변화예요. 2021년, 2022년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를 돌아보면 그땐 지금보다 대출이 훨씬 쉬웠어요. 자기 돈 조금으로 비싼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었고 6억 상한제가 매수 문턱을 높였어요. 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 한도까지 낮추면서 돈 없는 임차인들은 전세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PF 위기까지 겹치면서 상업용 부동산이 특히 취약해졌죠. 예를 들어 15억 대출에 금리 3%면 연 이자가 4,500만 원이에요. 근데 금리가 5%로 오르면 7,500만 원이 되니 소득이 높아도 버티기 힘들죠. 게다가 세금 인상 논의까지 불거지면서 매수 수요가 더욱 줄어들고 있어요. 시장에 매물이 풀리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많은 집주인들이 그래도 집값은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에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고 있죠. 하지만 정작 매수자는 대출 규제와 고금리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은 공급 부족으로 입주 물량이 많이 줄었지만 수요 위축이 더 큰 상황입니다. 2025년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25% 감소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40%대를 넘나들며 장기 불황에 빠져 있어요. 자영업자 폐업률이 연 100만 명을 넘으면서 공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2중, 3중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상호 씨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2022년 상승장의 여파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에 18억짜리 호남형 빌딩을 샀어요. 대출 12억을 끼고 금리가 곧 내릴 거야 라는 기대로 투자했죠. 초기엔 월세와 관리비가 550만 원 정도 들어와서 이자를 내고도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임차인들이 빠져나갔어요. 지금은 지하와 3층 전체가 비어있죠. 사무실 임차인들은 재택근무 증가로 상가 임차인은 자영업 불황으로 떠났죠. 월세 수익은 대폭 줄었고 이자를 내고 나면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째 대출 이자만 갚는 기분이에요. 가족 모임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는 입도 뻥끗 못해요.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까지 왔고 팔려고 내놨지만 반년째 문의 하나 없어요 라고 한숨 쉬시더라고요. 꼬마 빌딩 실패의 70%가 입지 분석 미흡과 과도한 대출 때문이라고 하죠. 상승장일 때 호재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한 게 화근이었어요. 또 수원역에 꼬마 빌딩을 산 40대 김소정 씨는 20억 건물에 대출 14억을 썼는데 요즘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건물이 그냥 빈 껍데기예요 라고 하소연했어요.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썼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 때문에 치명적이에요. 아파트는 주거용이라 그나마 임차인을 구하기 수월하지만 상업용은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앞으로 이런 실패 사례는 더 늘어날 거예요. 특히 입지가 별로인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60%를 넘는 곳도 많아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리한 대출은 절대 피하세요. 상승장일 때처럼 레버리지로 대박을 꿈꾸기보단 소득의 30% 이내로 대출을 유지하는 게 안전해요. 부동산 투자는 현금 흐름이 생명인데 공실이나 금리 변동에 취약하니까요. 둘째,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단기 차익을 노리다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임대 수요가 안정적인 곳이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곳을 노리는 게 현명하죠. 셋째, 시장 변화를 미리 읽으세요. 금리 인하나 규제 완화 시점을 노리되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엔 관망이 답이에요. 계속적으로 부동산 규제 카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투기 목적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상가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와 생수까지 모든 유형의 부동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6년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거래는 더 줄어들 거예요. 또 세금 강화로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은 오프라인 위기로 더 큰 충격이 예상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무주택자에겐 저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죠. 부동산은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가치 변화가 빠른 시기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준비하는 사람만이 큰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